요즘 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7년 재임 시절에 약 25만 가구의 새 아파트 나올 걸 없애버렸죠. 약 397개의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약 25만 가구를 없앴습니다. 25만 가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가구 수죠. 평촌, 그다음에 산본, 일산, 부천, 그다음에 분당. 대표적인 5개의 신도시 중에 분당이 규모가 9만 세대로 많죠. 이 5개의 1기 신도시가 그때 당시에 전부 합쳐서 20만 8,500세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서울에 25만 가구의 새 아파트 만들 걸 없애버렸죠. 그 바람에 이 공급,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아예 무너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도, 그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신도시 중심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 너무 낙후된 지역은 도시를 재정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좀 어느 정도 맞춰감으로써 아파트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요 25만 가구 없어졌던 그 지역들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을 갖고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겠고, 또 아파트를 갖고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즉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많지요. 그래서 아파트는 자기가 거주할 것만 하나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해서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온갖 방식이 많습니다. 뭐 공공, 신속, 뭐 가로주택, 뭐 또는 모아주택 많이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간단한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재개발 방식 중 왕은 역세권 시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얼마나 지금 현재 사업성이 좋고 왜 역세권 시프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1번, 사업성이 단군 1회 최고다. 단군 1회 최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한시적이죠. 일단 올 연말까지죠. 올 연말까지 250m 1차 역세권 역에서 나와서 승강장 또는 출입구에서부터 250m의 1차 역세권이 일단 한시적으로 420m로 1차 역세권이 확장이 됐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1차 역세권의 영역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역에서 나와가지고 250m 해가지고 했더니 역에서 나오자마자 승강장 쪽 앞쪽은 상업 및 업무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그 부분, 역세권 부분들은 보통 빼고 개발을 하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개발 방식을 선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1차 역세권,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1차 역세권이 상업 및 업무 지역을 빼놓고 나니까 2차 역세권인 500m 지역까지 포함을 하려니까 결국은 1차 역세권의 영역이 50%가 되지 않아서 항상 불발이 되고 맙니다. 과거 염창역 주변도 1차 역세권 250m 이내 시절에 진행을 마구 하다가 이 상업 및 업무 지역을 빼고 하려니까 면적이 좁아져서 해제됐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역세권 개발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상업 및 업무 지역을 빼더라도 420m로 넓혀주면 1차 역세권은 거의 무조건 50%를 충족하게 되죠.
1차 역세권의 면적이 전체 개발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1차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 420m를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420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좋은 사업성이 좋거나 개발성이 좋은 그러한 제도들은 1년 연장을 해오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1차 역세권을 420m로 줬으니까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동의서를 받아서 연말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지역들 지금 역세권 신청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지금 뭐 한 4개월 많게는 뭐 5개월 정도 50%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세권 재개발이 노후도만 만나면 잘 되는 이유가 보통 역을 보면 역과 역 간의 길이가 역에서 역까지가 보통 서울 도심 내는 800m죠. 800m.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나가면 1.2에서 1.5km, 뭐 2km까지 떨어져 있다면 이 800m를 이렇게 역에서 계산해 보면 420m를 계산해 보면은요 오버랩 중첩이 되죠. 그래서 역과 역 사이가 1차 역세권 420m를 주면 모두 역과 역 사이가 모두 1차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신기하니만큼 이 420m라는 의미가 역세권 개발을 아주 하기 좋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성이 단군 이래 최고가 되는 부분은 용적률의 제한폭이 500m까지 용적률을 500%까지 최고 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약 490%가 넘게 받았죠. 이번에 용적률을. 그래 용적률이 500%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이 2종과 3종 지역들의 평균 용적률 한 230% 정도 됩니다. 뭐 190%짜리도 있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500%를 준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인 지역에서 500%를 주고 300%를 더 추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50%는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져가는 200%와 용적률 150%를 합치면 350%의 용적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부 체납을 하고도 350%의 용적률이라면 엄청나는 사업성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질 때 용적률 200%짜리 3종으로 해가지고 250%를 받은 데다가 뭐 인센티브 받고 무슨 뭐 기부 체납하고 해서 많게는 300%까지 받는데 17%를 용적률을 내주는 거죠. 17% 아파트 17% 이상을 넣어야 되니까 최근에 또 강화됐죠. 17%에서 25%까지 기부 체납하라고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것들은 한 250%를 가져간다면 결국 역세권 시프트 350% 무려 100% 이상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단군 이래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후도를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노후도를 맞추기가 쉽다. 그래서 노후도가 60%입니다. 평균 노후도가. 보통 어떤 지역에 가보면 신축과 구축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들과 구축 빌라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이상 된 그러한 노후 건축물이 있을 때 노후도를 넣어주고 29년 이하가 되는 것들은 노후도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게 혼재돼 있는데 이 안에 또 신축들이 이렇게 많이 또 끼어 있죠. 신축들이. 그런데 이 신축과 노후도 29년 이하 된 것들이 40% 이하이면 되죠. 40% 미만. 그래서 노후도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만 되기 때문에 역세권 나와가지고 1차 역세권 지역에서 노후도 30년 이상 된 게 60%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는 매우 낮은 수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이나 도정법으로 한 재개발은 67%죠. 노후도가 67%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금 현재 3080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은 노후도가 75%를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는 6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속통합규 신청했다가 64%, 63% 떨어진 데는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가게 되면 60%가 넘기, 64%면은 60%가 넘기 때문에 당장 지구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발 행위 진행하고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도가 안 맞는 곳들은 지금 어떤 개발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보통 재개발을 안 되다가 힘들면은 가로주택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아주택 사업 이렇게 하거죠.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은 사업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적고 커뮤니티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사업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돈은 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시세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은 크게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보통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과 역 간의 거리가 800m이고 420m 이상으로 꾸며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2, 3천 세대가 만들기가 쉽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원효로 같은 경우,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10일에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지금 6월 달인데 공고권안 들어갔죠. 그런데 아파트가 벌써 뭐 3,300세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두 개, 효창공원역과 남영역의 두 개 역세권이 420세대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3,000세대가 넘게 나오는 거겠죠. 그런 후보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고산동도 한번 보실까요? 노고산동도 보면 이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신촌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250m를 봤을 때는 대로변, 당연히 길가에 있는 대로변 블럭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빠지겠죠. 업무 및 판매 시설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대역과 이 신촌역이 지금은 420m, 420m가 되기 때문에 오버랩이 돼가지고 전역이 1차 역세권이 되면 전역이 용적률 500%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노후도가 노고산동 같은 경우 노후도가 64% 정도 얼추 계산이 나오는데 67%에 비치지 않아서 신속통합이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것은 계속 신축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맞추려면 몇십 년을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60%는 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에 이 주민들이 50%의 주민 동의를만 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노후도 60%가 되니까 역세권 개발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역세권 개발은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작년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평균 10년이니까 아파트 완성까지 10년 걸리니까 지금 잘 준비한다고 한다면 10년에 11년이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의 세 번째 장점, 사업 제한이 쉽다. 주민 동의율 50%면 된다. 요즘 주민 동의율 매우 받기 쉽죠. 과거에 주민 동의율 50% 받려면 3, 4년 걸렸죠. 이래저래 동의서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 동의서 갖다가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좀 더 비싸게 받고 돈 주면 동의장 찍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땅에 이제 동의서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집단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요즘 SNS망 발전해서 단체 대화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누가 장사한다든가 뭔가 바로 올려가지고 가서 민원 냈죠. 이런 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지금은 단체 대화방들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일이라면 바로 동의서를 내주죠. 그리고 적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항상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무슨 반대파가 많고 비대위가 많은 이유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은 데에서 가짜 정보에 의해서 많이, 그리고 가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잘못 정보의 그릇된 해석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단체 대화방이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즘은 많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도 빨리 해결이 되고 그만큼 이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 동의를 50%만 받으면 바로 사전 검토를 구청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역세권 시프트는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즘 가장 문제가 내가 투자했는데 현금 청산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되죠. 현금 청산일이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 1월 28일 이전 신축한 거에 대해서만 분양으로 나머지 현금 청산한다니까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파가 되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좀 국면하게 되죠.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보통 정비계획,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리산정이 정비구역 지정일이 되겠죠. 보통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일이 오는데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없고 바로 신축이든 구축이든 빨리빨리 서로 동의서 내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이 좋은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서로 싸움하면 안 되니까 일단 동의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역세권 시프트 쪽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뭐 혹시 현금 상들까 구축 사가지고 돈 몽땅 들어가죠. 왜 몽땅 들어가죠? 가격은 높은데 전세가격이 낮죠. 왜? 노후도가 많이 심하니까. 그래서 뭐 5억짜리 전세가 1억밖에 안 들어가고 4억 정도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신축 다세대 같은 걸 산 경우에는 만약 5억이라면 전세가 뭐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비가 더 적게 들어가면서 또 권리가격을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없고 더 싸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공고 공람 중에 있는 언어로 일가를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좋은 점 다섯 번째는 1차 역세권 비율 50%를 맞추기가 아주 쉬워졌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에서 250m 떨어지는 지역에 업무시설이 있고 결국은 아파트 개발할 지역은 한 100m 구간밖에 안 될 때 여기에다가 2차 역세권이 300m에서 500m에서 같이 개발하려고 했더니 1차 역세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니까 무산되죠. 그런데 1차 역세권이 420m로 늘어났고 3차 역세권은 그대로 500m이기 때문에 80m 구간은 2차 역세권이고 420m 구간이 1차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80% 심지어는 100%의 1차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50%가 매우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사업을 할까, 특히 뭐 모아주택 할까, 가로주택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원칼이죠. 원칼. 우리 쉬운 말로 단칼의 역세권으로 가면 그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 다 정리하고 역세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시고 사업도 빨리 하셔서 정말 규모 있는 2,5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면 그만큼 내 자녀들을 키우기 좋고 내가 살기 좋고 우리 커뮤니티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거고 또 역세권이면 차 갖고 다니는 것 같으면 덜해지겠죠? 왜? 그막 바로 나오자마자 1분만 나오면 지하철과 연결되고 대중교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기가 좋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기름값 아끼고 그만큼 또 내가 운전하는 피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역세권 개발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개발 방식의 왕중왕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아는 만큼 더 많이 벌고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도 빨리 역세권 시프트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